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뚫고 나갈 수 있는 명분과 이런 것이 굉장히 새롭게 더 많이 준비되고 더 많이 얘기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전문적인 여성학 교육의 필요성을 느껴 30의 나이에 미국 유학길에 올랐던 권인숙 의원. 이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성 학자가 되다 제21대 국회에 유일한 여성학 전공자로 입성한 국회의원. 데뷔 첫 해부터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 낙태죄 폐지 등 굵직한 법안들을 발의하며 소신 있는 행보로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정치를 꿈꾼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권인숙입니다. 여성을 대변하는 비례대표를 맡아서 지금 1년 아직 못 되었습니다. 지난 7월 24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 권인숙 의원이 연단에 올랐다. 저는 성평등을 국가 통치 원리로 작동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미투 이후 조직과 권력의 불평등으로 일어나는 성폭력에 대한 변화의 요구가 많았고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들은 바로 자신이 바뀌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방관했습니다. 초선 의원답지 않은 차분하지만 강한 어조로 사회적 공분을 샀던 문제들을 날카롭게 지적한 권인숙 의원. 젊은 여성에게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분노와 불안이 일상이 되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어린 청소년이 디지털 성폭력 가해를 부추기는 또래 문화에 가담하기는 또 얼마나 쉬운지요. 이 문제에 온 힘을 기울여 책임 있게 선도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녕과 미래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선도적 대응의 목소리를 높인 권인숙 의원은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여성학과 교수를 거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을 지낸 여성인권 전문가. 여성은 물론 사회적 약자들이 편안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성 문제를 적극적으로 이제까지 대변할 만한 사람들이 사실 영입 대상에 많이 포함이 안 됐어요. 20대, 30대 여성들의 목소리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의사결정권에 거의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 좀 그런 사람들이 포함되어야 되는 문제의식들이 좀 겹쳐 있어서 제안에 응하게 됐죠. 그게 이제 제가 정치에 입문하게 된 동기입니다. 지난 3월 29일 미혼모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여성아동인권 포럼의 대표위원으로 활동 중인 권인숙 의원이 미혼모들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 마련한 자리. 코로나19가 미혼모 가족의 일과 가정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같은 주제로 오늘 토론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자 큰 위기를 맞은 미혼모 가정. 이들을 돕기 위해 권인숙 의원이 발언을 시작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미혼모 얘기를 한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아주 제한적인 수준에서 차별받는 드러나지 않는 소수자들의 관점 정도로만 주로 얘기를 하고 이 노동 현실, 영입 현실에서의 미혼모 그들이 겪는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이런 식의 섬세한 그리고 의미 있는 접근은 아직까지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서 저는 이런 섬세한 연구, 깊은 연구 이런 부분들이 자꾸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지침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의미 있는 자리 같이 나누고 또 계속 변화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종 사회적 편견과 차별 속에 놓여 있지만 미혼모에 대한 지원 대책은 아직 미미한 상황. 미혼모 가정의 경제적 부분과 정서적 울타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그동안에 우리 사회에서는 결혼을 바탕으로 한 남녀 간의 합법적인 결합 이외의 다양한 가족에 대해서는 비정상적이라는 시각을 오랫동안 견지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현대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아니면은 주변에서 이렇게 이상한 시선으로 보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인지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이 우리가 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미혼모를 향한 부정적 시선을 지적하는 한편 인식 개선과 지원책 등 다양한 방안들이 오고 갔다. 미혼모들이 아직도 이렇게 굉장히 소외되고 예외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그리고 차별을 받는 삶을 살고 있는 거는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 너무 차별이 심해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긴 굉장히 어려운데 아이는 지키고 싶은 여성들의 삶이어서 이 삶을 어떻게 우리 사회가 편안하게 지켜주는가가 저는 사실 저출산 문제 해결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양육이나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거는 1차적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며칠 후 권인숙 의원이 고 조영래 변호사 30주기 기념 대담 현장을 찾았다. 조영래 변호사는 인권 변호사의 대명사가 된 인물로 권인숙 의원과는 뜻깊은 인연이 있다. 1985년 대학생 신분으로 노동 현장에 뛰어든 권인숙 의원은 이듬해 노동운동을 하다 체포돼 수사 과정에서 극심한 가혹행위를 당하게 된다. 부천서 선고문에 관한 얘기를 제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위장취업을 했던 사건과 관련해서 조영래 변호사님이 이제 저를 면담을 오셨었어요. 그때의 저의 면담을 가지고 고발장을 쓰셨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한 뭐 수십만 부가 이렇게 돌았다는 얘기를 나중에 이제 저는 이제 듣기만 한, 그때가 첫 만남이었어요. 권인숙 의원의 변론을 맡으며 부천경찰서 송고문 사건을 세상에 알린 조영래 변호사. 이후 권인숙 의원은 조영래 변호사와 함께 정부로부터 받은 배상금으로 노동인권회관을 설립, 노동자를 대변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처음에는 이제 변호인과 어떻게 보면 의뢰인의 관계로 만나게 됐지만,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 내가 이제 변호인이다라는 그 정체성만 가지고는 그렇게는 못하는 거잖아요. 정말 인간적으로 굉장히 유대가 끈끈하게 이어져. 책임감도 가지셨던 것 같고 멘토-멘티 관계의 가장 좀 전형적인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노동인권회관 대표 간사로 활동하던 중 여성학에 대한 갈증으로 미국 유학길에 오른 권인숙 의원. 귀국 후 성폭력과 국가주의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며 여성학과 교수, 한국성폭력연구소 초대 소장 등을 역임 여성은 물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 보호에 앞장서왔다. 봄 기온이 완연한 어느 날, 국회의원 회관으로 출근한 권인숙 의원의 분주한 하루가 시작됐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기에 출근하자마자 보좌진들과 회의를 시작하는 권인숙 의원. 사회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좋은 정책과 법안을 만들기 위해 매일 아침 열띤 토론이 열린다. 그것도 저희가 연구해서 다루기는 할 텐데, 지금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 이렇게 사이버 따돌림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한 정보통신망으로 해서 더 분명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복행위에 대해서 이제 가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신고 고발에 대한 보복행위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폭력행위였을 때 그걸 또 이제 가중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 우리실이 주도가 돼서 뭘 해야 되는 상황일 거고요. 오늘 회의의 주제는 온라인 학교폭력. 현재 메신저나 SNS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 언어폭력과 따돌림, 성적 정보 요구 등이 급증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의 공격이 훨씬 심해진다는 거를 지금 다 보완하게 한 거죠, 그죠? 지금 공격적으로 문제됐던 것들이 재발하는 것에 대한 것들인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가중으로 처벌할 수 있고,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폭력 정의에 음란 폭력 정보 요구 및 제공을 포함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가 지적을 안 했으면 그게 아무도 지적을 안 할 상황이었어요. 이런 법들에서 우리가 얼마나 더 정교해져야 되고 얼마나 더 개목적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진짜 좀 고민을 하는 순간이었었어요. 법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정교하게 법안을 만들기 위해 항상 치열하게 고민하는 권인숙 의원. 저는 좀 판단을 잘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보좌진들이 보다 좀 활성화되게 얘기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공부 모임을 보좌진들하고 다 같이 계속 8번인가 10번인가 계속했어요. 거기서 계속 이제 집중적인 토론도 갖고 그래서 판단의 어떤 다양한 측면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브레인스토밍 가능한 집단이 되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모든 회의체도 좀 그런 식의 의도를 가지고 굴러가고 있고요. 소통이 편하고 또 협력해서 일하기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보좌진들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크신 편이어서 그런 점에서는 부담스럽기도 하죠. 주변 이슈들에 대해서 정말 좀 이렇게 강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딱 공론화 시키려고 하는 그 역할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21대 그 역할을 잘 해내실 거라고 봅니다. 다양한 사회 문제에 답을 찾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정치. 1년 전 국회의원에 처음 도전했을 때부터 지켜온 권인숙 의원의 올곧은 신념이다. 그런 그가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반드시 해결하라는 문제가 바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벌어지고 있는 성범죄. 디지털 세계가 열리고 온라인 세계가 열린 거는 사실은 아동 청소년한테 가장 위험한 세계가 열린 거였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 접근이 가능하지 않았는데 접근이 가능해지면서 성매매 시장이 거의 온라인 성매매 시장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관계 열려버렸거든요. 이게 대중적인 그냥 일상 성문화에 우리 사회 성문화에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게 들어와 버린 이거여서 제가 이거는 정말 너무 심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권인숙 의원은 온 국민의 공분을 샀던 엠번방 사건처럼 온라인에서 아동 청소년에게 접근해 성착취를 하는 일명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온라인 그루밍이라는 건 유인이거든요. 유인 행위 자체도 이제 불법이라는 거를 이제 그 법상에 포함시킨 거죠. 전반적인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아동 청소년으로 너무 확대되어 있는 성매매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며칠 후 경찰청에서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세미나가 열렸다. 일명 온라인 그루밍 방지법이라 불리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성과와 실무 지침 마련 등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국회의원입니다. 21대 국회 시작 이전에부터 사실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은 저에게 1호 법안이었습니다.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의 유인, 접근 행위부터 권인숙 의원은 아동 청소년을 성적 목적으로 유인하는 과정을 불법이라 명시하고 객관적 증거 확보를 위해 수사기관과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했던 위장 수사가 법안에 반영되도록 했다. 경고가 다양한 차원에서 이제 제시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가해자들도 너네들이 이런 걸 하면 반드시 잡힌다라는 그런 식의 그 수사의 그 효과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준비가 아주 치열하게 돼야 되는 겁니다. 이 법이 시행된다면 아동 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에서 성매매, 성착취의 연결고리를 끊는 계기가 될 거라 말하는 권인숙 의원. 정말 통과가 쉽지 않은 법이었고요. 거의 광기의 노력으로 그냥 통과시키게 됐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날 경찰청 여성가족부 관계자들도 공조를 약속하며 힘을 보탰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 수사는 이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안심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데 경찰의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성가족부는 경찰청, 법무부 간 공조를 바탕으로 아동 청소년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서 권인숙 의원이 앞장서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성평등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뜨거운 열망이 반영된 것. 지난해 10월 15일 권인숙 의원이 활동 중인 교육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 성교육 집중 이수 학년 지도서를 발간하셨던데 성교육 표준안 개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교육청에서 직접 성교육 지도서를 만드신 것을 높이 평가드립니다. 저희가 학교 스스로 변화하려는 능동성과 지속적인 교육이 성폭력과 성불평등을 극복하는 지름길임을 강조한 권인숙 의원.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많은 학생들이 온라인에서 언어 성폭력과 성불평등을 경험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강화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교육청하고 좀 많이 공유해 주시고 그래서 좀 많이 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성인지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한 권인숙 의원.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성평등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성인지 교육 지원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성평등 체제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섬세하게 잘 설계돼야 되는 영역이거든요. 교육부가 이런 이제 전체 학교들의 이 성평등 교육이나 아니면 어린 학생들의 성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부가 잘 대응할 수 있는 부처로 만드는 체계를 만드는 게 저희 일단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고요. 지금 공립하고 사립을 놓고 이날 권인숙 의원은 교육 전반의 문제들을 냉철하게 짚어내기도 했다. 2018년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제기된 당시 교육청을 비롯한 관계부처들이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보였지만 결국 솜방망이 처벌뿐이었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전국적으로 186개 유치원이 아직 보전, 회수, 환급 등 재정상의 처분 조치 미이행 중인데요. 총 275억 원에 달합니다. 미이행 중인 유치원이 경기도에 46곳, 서울 33곳, 인천에도 1곳이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미이행 액수 상위 유치원 5곳 모두 경기도에 있습니다. 5곳에 대한 처분 요구액이 총 96억 원에 이릅니다. 학부모에게 환급 조치하도록 요구된 금액만 해도 47억 원입니다. 이 유치원들은 처분에 불복하거나 일부만 이행한 채 버티고 있습니다. 2018년 국정감사를 통해 비리 유치원 명단이 공개돼 국민의 분노를 사며 이슈가 됐지만 일부 유치원들은 감사 처분에 불복한 채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청이 비리 유치원을 고발해도 무혐의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2013년 경우 이후 경기, 서울, 인천 교육청의 사립 유치원에 대한 고발 수사 의뢰 현황입니다. 세 교육청 모두 불기소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는 사례가 6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고발 수사 의뢰 조치 단계에서 혐의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교육청이 더 철저히 아마 자료 준비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수사기관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길 당부합니다. 감사처분 미이행 유치원에 대한 제도 개선을 촉구한 권인숙 의원. 첫 국정감사에서 치열하고 꼼꼼한 준비 덕분에 동료 의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가 하면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기도 했다. 의원실로 가장 먼저 출근한 권인숙 의원. 출근 후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태블릿 PC로 SNS를 확인하는 것. 요즘에는 이제 모든 정보가 편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 수 없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신문에서 전달되지 않는 정보 이것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그것들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올린 것에 대한 반응도 좀 보는데 그 반응은 잘 안 보고 SNS가 정말 저는 익숙하지가 않은데 이제 익숙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권인숙 의원이 의정 활동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소통. 온라인 소통이 끝나자마자 의원실을 방문한 청년들. 너무 뵙고 싶었어요. 왜요? 페이스북 친구, SNS 친구인데 네네. 한 번도 뵌 적이 없어가지고. 네. 이들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노동조합, 청년 유니온의 회원들. 오늘 권인숙 의원에게 20대 청년들의 문제를 털어놓을 예정이다. 여성을 피해자로만 우리가 정체화하고 교육에서도 약간 그런 맥락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성폭력이든 디지털 성폭력이든 예방 가능한 문제가 아닌데 계속 예방론으로 바라보고 있고 피해자에게 조심하는 형식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저는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요. 너무 열악한 거예요. 상담 및 지원은 사실 여성을 노린 범죄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은 채 예방만을 강조하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하는 청년 유니온 회원. 변화하긴 해요. 네. 그래도 성평등 교육 같은 사업들이 저는 올해 들어서 하나씩 사라지는 걸 보면서 아,
그나마 저는 몇 회차 있는 교육들이 많지 않은데 교육 좀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정말 그래요. 다대폭력 예방 교육은 의무화로 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성평등에 대한 이야기도 의무시 되는 좀 그런 것들이 정책이 발의가 되면 학교장 측에서도 그리고 저희가 활동가로서 움직이고 시민으로서 참여를 할 때도 좀 더 목소리를 내고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들더라고요. 더 현실적이고 발전적인 대책을 바라는 청년 유니온. 이 현장의 목소리를 잘 수렴해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권인숙 의원의 목. 우리 사회가 성평등해지고 1인 가구 여성, 청소년 남성, 청년 남성 모두가 좀 행복하고 좀 성평등한 한국 우리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서 그런 바람으로 왔고요. 저희 오늘 나눈 얘기 충분하게 어떤 정책에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권인숙 의원은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소외되는 사람 없이 국민 모두가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 대한민국의 미래가 더 나은 방향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소통하며 희망을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바쁜 일정이 마무리된 오후, 제21대 국회 출범 1년을 맞아 짧은 소회를 밝혔다. 오늘도 하루 종일 정신없게 지냈습니다. 그 인턴이나 레지던트들의 고용에서 성차별적인 부분들도 좀 드러내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제 또 재보궐선거도 치렀죠. 저희도 열심히 하느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이번에는 굉장히 아픈 선거였고, 국민들이 주신 평가를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단순히 국회의원만이 아닌 전문가, 그리고 국민의 정서를 더 반영하는, 그리고 이해타산이 별로 없는 어떤 존재로서의 의미를 더 적극적으로 좀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이제 목소리 전달이 우리 당이 변화하는데 잘 좀 이용됐으면 좋겠다, 잘 활용됐으면 좋겠다라는 아주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평등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시작한 정치. 앞으로도 권인숙 의원의 정치 철학은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줄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노동 해방에서 여성 해방으로 역사의 한복판에서 끊임없이 세상을 바꾸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던 권인숙 의원. 약자를 대변하기 위해 용기 있는 도전을 멈추지 않았고 성평등 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오늘도 쉼없이 현장을 누비는 권인숙 의원의 행보를 기대해본다. 정치요? 저는 성평등의 도구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성평등이 통치 원리가 되길 바란다고 들어왔으니까 성평등 의제를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지금은 이제 인정받기를 원하는 건 분명히 있고요. 여성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의제들에 대해서 제가 여기 와서 그냥 할 수 있는 도구인 것 같아요. 미혼모가 이제 일과 가정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고, 미혼모 분들이 겪는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우리의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비참함이 많은 것이고 어떻게 진행적으로 타전이 차단할 수 있는 범죄 예방 효과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